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리뷰를 이제부터 볼 건데 결국은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 타결되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하루 한 주 내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했다 안 했다 뭐 곧 할 거다 뭐 계속 얘기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게 과연 협상 타결되면 주가가 오르는 게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결국은 협상 결렬됐다 그러고 뭐 나왔다 그러고 뭐 다시 또 재개했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말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타결은 하긴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뭐 이 타결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가 움직인 거 보시면은 지금 화요일 날 홈디포 실적 나왔고요. 그래서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가이던스도 하향되고 거기다가 부채 한도 협상 뭐 지연된다,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러셀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급락을 많이 해요. 그죠? 쭉 올라갔던 걸 축 퍽 빠지면서 화요일 날 내려가고 그에 반해서 나머지 러셀, 다우, S&P는 쭉 빠진 데 반해서 이 부분은 세잖아요. 이 색깔이 뭐냐면 나스닥이에요. 그래서 나스닥은 알파벳을 비롯해서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빅테크들이 강세를 계속 보여요. 그리고 이 강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키옥시아라는 데랑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랑 합병 뉴스, 이제 합병 거의 협상 끝나간다라는 식의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M&A 통해서 계속 늘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날 또 이제 그 13F라고 펀드 매니저들, 헤지 펀드들 주식 산 것들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헤지 펀드들이 알파벳을 엄청 많이 샀다. 여기저기서 많이 샀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더 강세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 반도체 쪽 지수가 되게 강했잖아요. 그리고 종목들도 다 강하고 그게 보시면은 일본에서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기시다가 이제 G7에서 얘기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반도체 투자 계속한다. 이런 뉴스들이 중간중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가 강세였다. 특히 반도체. 그리고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날 여기서 이제 월마트 실적 나온 건데 월마트 실적은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 전망치도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거기다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오히려 줄었어요. 줄어서 결국은 금리는 상승을 했죠. 여기서 보면 점프해서 상승하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점프해서 상승해서 올라가고 나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녹색 보시면 달러 강세됐고 그 달러 강세가 되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골드는 약세가 됐고 그래서 모양이 딱 맞죠. 그 다음에 실제로 빅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점프해서 올라가니까 빅스 원데이 빅스 같은 경우는 밑으로 확 내려와 버렸고 천천히 빅스는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들은 대부분 다 올랐어요. 특히 나스닥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옐런의 파월에 이제 중간중간 말 많이 하셨던 이제 여는 분들 나오셨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파월이랑 옐런이 금요일 날 장식을 했죠. 근데 옐런이 추가적인 지역은행들 M&A 가능성 있다. 그리고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이제 급락세로 돌면서 금리도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날 파월이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 은행 문제가 결국은 긴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좀 이제 그 부분을 루스하게 봐줄 수 있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또 조금 끝부분은 조금씩 올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주간으로 보시면 3.47% 나스닥 100 혼자 완전 진짜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러셀도 그나마 끝부분에서 좀 들어 올려줘서 이제 1. 거의 2%대 상승을 했어요. 다우존스만 못 가고 있어요. 이런 거 디즈니 뭐 이런 애들 못 가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랑 이제 외환 시장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일본 쪽에서는 소매 판매 화요일 날 마찬가지로 나왔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는 잘 나왔어요. 뭐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전달 거 리바이스 되는 것들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 소매 판매는 잘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채 한도 같은 경우도 협상 우려가 이제 계속 나오면서 다시 이제 내렸잖아요. 앞에서 보셨듯이. 그게 내리면서 채권 매도세 나오고 근데 채권 매도세에다가 화이자가 시젠 인수하면서 310억 불인데 이게 네 번째로 많은 양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번에 발행하는 양으로는 그래서 시젠 인수할 돈 채권 발행하니까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금리가 올랐다. 라는 것까지 두 개 겹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쫙 많이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강세되고 금값 빠지고 그 모양 그대로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부채 한도 표결 발언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매파적인 발언들 연준 위원들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이제 금리는
여기서 보시면 상승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되고 금 약세되고 그 다음에 눈에 또 보이는 게 이거 여기 보면은 이 색깔 주황 그러니까 노란색 주황색 같은 이 색깔이 구리예요. 구리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 날짜에. 근데 그 뒤에선 다시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급락을 하고 있다. 구리가. 특히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하고 구리하고 같이 빠지면서 커머디티 쪽 빠지고 달러 쪽 강세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들을 보였어요. 이렇게 이제 부채 한도 이슈가 있고 이럴 때.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하는 파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은행들 이슈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제 금리가 내렸어요. 내리면서 골드는 또 다시 올라가고 대신에 달러는 좀 빠지고.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뭐 로지컬리 이해가 안 되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특히 좀 이번 주에 또 희한하게 원화가 1.35%가 혼자 올랐어요. 엔화는 1.63%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서로 분리가 됐죠. G7 하면서 뭔가 또 얘기들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버냉키 얘기들은 이제 버냉키랑 파월이랑 같이 이제 간담회 하는 데서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장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옐런 재무장관이 지역은행들 추가 M&A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지역은행들 또 이제 마이너스를 많이 나면서 좀 약간의 불안감들이 고조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종목들로 보시면은 뭐 애플은 거의 뭐 플랫 쪽이고 결국 구글이 계속 비레크먼, 레이달리오, 타이거 펀드, 메이저 헤지 펀드들이 다 많이 샀대요. 구글을 제일 많이 샀대요. 다 샀대요. 의외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사고 구글을 많이 샀다고 하면서 이제 나머지도 추격 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메타도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렇게 호당호당하진 않다. 잘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 그다음에 메타, 아도브 이런 이제 또 빅테크들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가를 계속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화요일 날 리테일 세일즈 0.4 나왔는데 리바이스 된 거 마이너스 0.7 부분 리바이스 된 거 좋았고 컨센보다 내려갔지만 실제로 이거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소비가 계속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쪽이었고 그 다음에 빌딩 퍼미츠 같은 것도 예상보다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잘 나온 형태대로 되면서 그렇게 주택 경기가 막 너무 꼬꾸라지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직통 홈세일즈도 마찬가지고요. 기존 주택 판매도 그리고 파월 금요일 날 있었고 그리고 디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주 잘 나왔어요. 이제 농기구 그쵸? 농사짓는데 필요한 그런 뭐 트랙터 이런 거 만드는 데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홈디포는 좀 나빴는데 월마트 좋았고 타깃도 좋았고요. 예, 그래서 소비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앞에서 봤듯이 이니셜 잠리 스크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줄어들어서 오히려 고용도 계속적으로 좋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크게 실적으로는 수요일 날 이제 엔비디아 나오는 실적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코스트코 이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PMI 지수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GDP 나오고, 그 다음에 듀러블 굿 오더, 그 다음에 PC 나와요. 그래서 금요일 날 PC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록 발표가 되는데, 수요일 날 밤인 거죠. 여기 날짜로는 목요일이지만 수요일 날 밤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밤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몇 명들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지. 근데 뭐 이미 멤버들이 나와서 다들 뭐 금리 계속 올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예,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시건 컨슈머 센티먼트 같은 경우도 나름 이제 소비 관련해서는 계속 많이 보는 지표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